국회의원, 저희랑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생각 많은 둘째 언니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딸 셋인 집안의 둘째 딸이고 저보다 이제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이제 발달 장애가 있어요. 지적 장애랑 자폐성 장애가 둘 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 근데 그런 동생하고 같이 어릴 때부터 성장을 하는 게 지금의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화두로서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저처럼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가 집에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어떤 지인 관계에서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장애인의 존재는 정말 어떤 구체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개념? 단어?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가 봐요. 이제 다른 분들께는.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제 장애라고 하는 단어는 훨씬 나중에 왔고, 이제 제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랑 같이 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뭐 대단히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그냥 어릴 때부터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차 성장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관념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게 제가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있어서 이런 존재하는 뭐 불평등이나 차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고치고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에 어떤 둘째 언니 그리고 동생의 둘째 언니를 사는 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걸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생각 많은 둘째 언니라고 하는 정체성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하라인데요. 정치에 입문하기 한 3, 4년 정도 전에 제가 동생을 다시 지역사회로 데리고 나와서 같이 살아가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탈시설이라고 부른다면 이제 동생의 탈시설을 지원을 하고, 그런 이제 동생의 탈시설 이후에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가지고 그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도 그것은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정치, 창작자로서의 정치라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이 대의 정치의 영역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비전, 그걸 어떤 단어로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없는 미래를 만들어서 갖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열린 미래를 갖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예측 가능한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들이 이 사회에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뭐 그거를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운동장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하고, 사실 시설로 아주 일찌감치 보내져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야 했던 제 동생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열린 미래가 있는 사회, 그런 삶, 이런 걸 만드는 정치, 그런 미래를 가지고 오겠다? 그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라는 건 명사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동사니까, 그래서 미래하라를 하겠다. 이게 이제 저의 정치에 있어서의 입문하는 어떤 각오, 이런 걸 담고 있는 그런 키워드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평등과 존엄의 정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시민들과 소통해내고 또 대표해낼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도전 과제가 어떻게 이렇게나 불평등하고 불확실한 뭐 위기가 도래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존엄을 이루어낼 것인가,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라는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내 문제로 가져가고 풀어가겠다. 그것이 21대 국회에서 이 장혜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가슴속에 가장 깊이 가지고 가는 어떤 가치로 하겠다라는 어떤 약속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전에 대의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가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무언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게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거고요. 그 꿈을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실천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게 뭐 다큐멘터리가 됐든 어떤 법안이 됐든 정책이 됐든 어떤 종류의 실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실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 세 가지가 전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이 되고 나서 달라진 것은 그 이전에는 제가 저만 책임지면 됐거든요. 저의 꿈과 저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제가 오롯이 저를 책임지면 되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제 뒤에 함께 존재하는 이 5천만 명 이상의 무수한 시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책임감, 무게감, 긴장감 이런 것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할까요?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 어쨌든 동등한 시민이 서로를 부당한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무엇이 정확하게 차별인지 혹은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 이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되는 차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지 이미 일어난 차별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국가는 이제 이런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어떤 고용, 교육, 또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 그리고 행정 서비스 이 네 가지의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만연했었던 예를 들면 뭐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많다는 이유만으로 뭐 성별이 어떻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이 어디다 뭐 학력이 어떻다 혹은 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법이 규정하는 금지 대상의 어떤 차별이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이제 그런 차별이 일어났을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차별을 당한 사람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이 정말로 인권위가 보기에도 차별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 차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권고하거나 혹은 그보다 좀 더 강력하게 명령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누구라도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시민들 안에서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차별금지법을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통과시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혜영아 안녕. 나는 4년 전의 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네가 이뤘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실패하고 또 어떤 것들은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해. 설령 뭔가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도가 실패한 것이지 우리가 추구하려고 했던 가치가 실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마음 쏟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 갈 거라고 믿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시민들을 믿고 지금처럼 함께 잘 해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믿어.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니길 바래. 보좌진들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갑질은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언젠가 또 만나. 안녕.